단기 한방 해동요법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 단기 한방 해동요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하고 빨리 한의학이 어떤 것이라는 걸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은 뭐냐 이래 물으면은 저는 스스럼 없이 우주의 원리를 인체 소우주에 적용한 응용의학이다. 무엇이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딱 안 나옵니다. 왜 응용의학이냐면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그 변수를 예측 가능한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그 한의학의 체계는 거의 완벽하리만큼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은 주류의학으로 되지 못했느냐? 왜 옛날에 우리 고구려 시대 때, 고조선 시대 때는 우리의 영토가 중국과 소련의 대부분의 지방을 차지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우리는 지금 반토막이 난 한반도에 살아가야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물줄기의 파도가 똑같기 때문에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법칙은 변하지가 않아요. 한 번 죽었던 학문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부활했을 때는 그 학문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그걸 적용한다면 한의학은 아마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살아왔었고 또 그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아주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오염된 시대를 살아온 이 시대에 한의학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정체계라는 것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싹 우리의 행정체계를 없애버리고 일본이 심어난 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도감 아시죠? 어릴 때 다 봤죠? 그 생물도감이 불과 20년, 15년 전에 우리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도감하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자기들이 조작하기 쉬운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학자들이 와가지고 조사를 싹 해가지고 불리한 고대사 같은 그 우리 조선 상고사 있죠. 고조선, 고구려, 신라 무태 고려까지도 그 역사를 다 불태워버리고 일본으로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의 어떤 역사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있죠. 왜? 중국과 우리는 항상 인접해 있고 일본과 인접해 있었잖아요. 일본의 사기와 중국의 정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우리의 고대사가 다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고 추적을 해서 유적을 발굴하면 그게 우리의 역사가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에게 환단곡이라고 들어보시죠. 환단곡이를 꼭 읽혀야 된다고. 당군은 신화가 아니라 당군 38대까지 임금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자, 말이 이야기가 셌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달력을 딱 펼치면 어떻습니까? 일월 화수목금 토죠. 1월이 뭡니까? 음양입니다. 일은 태양이 양이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니까 이 달이 음이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이거 오행이죠. 달력에 음양 오행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목 이러면은 목이 뭡니까? 오행 중에서 목은 뭘 뜻하는 거, 어떤 성질이 있는 겁니까? 나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행은 그 상을 보는 겁니다. 상은 외형을 보고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체의 그 기운이나 어떤 성질을 보는 거예요. 목은 뭐냐? 쭉 내려와 보이죠. 목은 봄입니다. 봄의 기운은 어떤 겁니까? 성달증입니다. 자, 옛날에는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가서 수도를 하면은 돌을 닦는다 그러죠. 우리가 매산자, 사람 인변에 매산을 넣으면은 선입니다. 선. 우리의 종교가 원래는 선도입니다. 선도. 산에서 수도를 하는 게 우리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런 쉽게 얘기하면 도가 터진 사람들이
봄에 들판에 나가서 떡 기운을 보니까네 성달지기가 싹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이 성달은 뭐냐? 오를 성에 달린다. 달린다는 그 달자입니다. 이게. 우리 들판에 가서 한번 보세요. 봄에 풀들이 팍팍 돋아나면서 온 들판이 연두빛으로 물들어 있을 때 이게 성달지기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싹 올라오면서 온 들판을 달릴 때 그게 봄 기운이고 그게 목 기운입니다. 화는 염상하는 기운이고 여름의 기운이고. 자, 봄의 장기는 간입니다. 간. 우리가 한의사들이 간이 어떻습니다 이래 이야기할 때 그것의 한 70~80%는 직접적인 간이 아니라 이 목을 이야기합니다. 목 기운, 당신의 몸에서 목 기운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 목 기운이 없으면 애들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키가 잘 안 커요. 목 기운이 없으면은 일하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이 목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 기운이 없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사 기능이 활발하지가 못해요. 이 생명력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간을 닮았죠. 간은 자기의 5분의 4가 간이 죽어 있어도 5분의 1만 작동되면 아무 말 없이 표시 없이 증상 없이 우리가 일반 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묵묵한 장기이기 때문에 간자는 장군지간이라 간은 장군에 해당하는 장부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행도표가 있는데 이게 원리입니다. 이걸 응용하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섭 많이 들어봤죠? 조, 한, 풍, 풍열, 섭조한. 이게 변화를 만들면서 병을 또 일으키죠. 그래서 오행이 생리가 될 수 있고 병리가 될 수 있고 상생이 될 수 있고 상극이 될 수 있고 상모가 될 수 있고 이게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게 어디 들어있죠? 우리 천부경에 들어있습니다. 천부경. 천부경 들어봤죠? 80 한자로 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짧은 경전이 천부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 뜻에 대해서는 더 잘 모르죠? 자, 이제 시대가 지나면은 우리 후학들은 벌써 이제 그게 밝혀지기 시작하거든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대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고 고대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고 고구려 기상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한 반도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본이 만들어낸 게 반도입니다. 우리는 반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약 짓는 게 한의학이 아니에요. 질병 치료, 일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쟁 때도 전부 한의학으로 다 치료한 겁니다. 자, 한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 나는 가장 좋은 한의사는 쓰레기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와서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궁금증, 또 힘든 것들 다 쏟아부어야 돼. 그러면 한의사는 쓰레기통이 돼서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냥 바보같이 묵묵하게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죠. 그죠? 자, 병의 원인.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파킨슨씨 병이 왔다. 파킨슨씨 병에 보증이기탕? 아닙니다. 사물탕? 아닙니다. 파킨슨씨 병이 오든지 뭐 버거슨씨 병이 오든지 독감이 오든지 여기서 병의 원인을 찾습니다. 음식 신 거 먹었나? 정상적인 거 먹었나? 신선한 거 먹었나? 기름진 거 먹었나? 규칙적으로 먹었나? 딱 시간 정해놓고 세 끼 다 먹었어? 한 끼밖에 안 먹었어? 이 음식을 찾아봐야 되고 기거 생활 습관입니다. 너 잠 충분히 잤냐? 잠은 못 자니까 피곤하지. 그 다음에 성생활 과다하게 한 거 아이가? 바람 너무 핀 거 아이가? 그 다음에 너무 밖에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바닷가나 강가에 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고 습기를 물리쳐야 되는데 습기가 많은 곳에 살기 때문에 오는 관절염 아이가? 일본 사람들 관절염이 많습니다. 섬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거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예? 금방 말씀하신 거 통풍입니까? 아, 통풍 아니? 관절 질환이 많다고 습기가 많은데 사는 사람들. 자, 칠정에 우리가 휩싸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심리, 아동 심리, 무슨 심리, 심리학 공부 요즘 많이 하죠, 젊은 분들. 그리고 심리 상담해주고. 이게
마음이 노략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우리가 이래 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을 버렸다가 갖고 왔다가 내팽개쳤다가 거의 지가 지 마음을 못 이겨고 길 가는 사람도 그냥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마음이 엄청 중요합니다. 아까 당뇨가 오는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했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 대사 기능이 잘 돌아가다가 막 엉망이 돼버려요. 밥 잘 먹고 있는데 뒤에서 욕 딱 하면 밥숟가락 딱 놓죠. 예. 외감이 이제 바깥에서 오는 거. 우리 바이러스라든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곳에 살면은 이 얼굴도 잘 돌아가죠.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거. 이래 네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여기서 원인을 잡아내어서 병리를 세웁니다. 아, 이 사람은 밥을 많이 먹고 폭식을 하고 이렇게 위장이 문제가 생겨서 습기가 생겼구나. 집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남편이 많이 알가제끼니까 화가 많이 뜨겠다. 위로 화가 뜨면은 중간에 막혀있고 열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통하지는 못하니까 밑에 식어버리고 냉이 많고 자궁이 별로 안 좋으니까 불임이 되죠. 애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병리를 세워놓고 맥을 딱 잡아서 확인을 합니다. 정말로 위로 화가 많이 뜨고 중간에 습기가 많아서 우글거리고 밑은 차봐서 식어버리고 맥이 나오는가. 그랬는데 화가 뜬다고 생각했는데 위로 맥이 안 뜨고 화가 안 뜹니다. 보니까 식어버리죠. 그거는 병리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은 초기 병리가 아니라 하도 이렇게 많이 뜨면은 시간이 경과하고 지금 식어버리죠. 오래 경과했든지. 여하튼 맥으로 확인해가지고 확인이 됐을 때, 병리가 확인됐을 때 처방이 나옵니다. 처방의 원리는 정상통중오나 위로 상초는 맑아야 되고 중초는 뚫어줘야 되고 통해야 되고 하초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리같이 기본을 세워놓고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의사들이 하는 일이고 한의학을 임상에 적용시킬 때 요게 답니다. 근데 여기서 쉬울 것 같죠? 맥 하나 잡는 것도 어렵고요. 병리를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숙달도 시켜야 되지만 원리 공부도 깊게 해야 됩니다. 다음. 당기해독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사 기능이 다 지나서 배설을 하고 나면은 찌꺼기, 독소 이런 게 남는다 그랬죠.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배설이 안 되고 체내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배설시켜주는 게 당기해독요법입니다. 그래서 요 해독요법은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적인 해독요법이지만은 요 해독요법을 쓰면은 우리 몸이 돌아오면서 근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고요. 간청소, 장청소, 검진호객, 전립선 청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간청소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서 120일을 적혈구가 사는데 그 적혈구가 죽으면 어혈이 되죠.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그 죽은 피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담즙을 만듭니다. 담즙이 간 내에는 모세단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가지가 지금 이렇게 요래만 해놨는데 안에 이 썰개즙이 빠져나가는 길이 꽉 차 있습니다. 간 안에.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 안에 찌꺼기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어혈이 너무 많으면 피가 탁하면 이 찌꺼기가 이렇게 생겨서 담즙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까 중성지방이 많으면 담석이 생긴 데 있죠. 담석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간 청소를 하면은 모래 같은 담석은 있죠. 잘 빠져나갑니다. 조금 입자가 크면은 잘 안 빠져나가요. 그 입자가 큰 거는 또 다른 어떤 처리를 해가지고 간 청소를 해주면은 빠져나가는데 100% 장담 못 합니다. 그렇게 쉽게 안 빠져나갑니다. 담석증이라면 주로 여기에 담낭의 주머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담낭 주머니는 왜 필요하느냐. 여기서 내려오는 담즙들은 멀겋습니다. 요 안에서 쪼릅니다. 한 7배 농도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여기 총단관을 통해서 이 12지장으로 개구가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담석 같은 게 딱 막아 있으면 여기 역류를 하면 어찌 됩니까? 황달이 오죠. 담즙이 피 속으로 들어가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황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 청소는 간과 쓸개에 있는 찌꺼기, 독소 이걸 배설시켜서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살려줍니다. 간 청소하고 나면은 이런 찌꺼기들이 이 크게 빠져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몸 체내에 피가 탁해서 찌꺼기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많으니까 많은 게 나오고 큰 게 나오죠.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간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간 청소 끝난 다음날 아침에 딱 눈 뜨면 눈이 맑아지고 피로도가 뚝 떨어지면서 몸이 가뿐해집니다. 그러고 수치를 재면은 바로 감마GPT라는 수치, 이 중성지방이 관여하는 수치입니다. 간의 수치인데 감마GPT,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LDL, 총콜레스테롤 이런 거,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 수치가 거의 정상치, 아주 높은 사람 말고 제법 높은 사람은 거의 정상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열흘에서 2주 정도 경과하고 난 후에는 다시 혈액을 재면은 간 청소 후에 간 수치가 높았던 사람들 대부분 다 간 수치, 여러 간 수치가 다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B형 바이러스 간염이 낫는 건 아닙니다. B형 바이러스 간염이 나으려면은 뭐 백신을 맞으라는데 백신을 몇 번 맞아도 안 됩니다. 힘들어요. 간혹 한 번씩 백신 맞아갖고 항체 생겼다는 사람이 있는데 항체가 생기려면 내 몸이 돌아와서 면역 기능이 살아나야지 항체가 생깁니다. 요 우리가 추적 조사를 했는데 1993년도부터 18,005명 추적 조사했는데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이 통계는 제법 정확한 편이고 또 이 통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PR을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간 청소는 어찌 하는 건데요? 간 청소는 약을 저녁에 3번, 아침에 3번 먹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아침에 2번 먹을 수도 있고요. 자, 금진오객. 금진오객은 머리가 아프다, 열이 난다, 가슴이 답답하다, 뭐 이런 증상들 있죠. 머리, 눈, 가슴, 어깨가 맑지 못한 분, 어깨가 늘 무겁고 뻐근한 사람, 눈에 충혈이 되고, 눈에 피로도가 높고, 눈에 안함이 높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벌렁벌렁 한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머리, 눈, 가슴이 맑지 못할 때, 거기에다 어깨까지 무거울 때, 금진오객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10명 중에 8, 9명은 이 통증까지 싹 사라집니다. 그러고 금진오객을 하는 근본 이유는 1년에 적게는 한 번, 많게는 4, 5번씩 할 수 있어요. 왜 하느냐? 혈관성 질환을 막기 위해서. 혈관성 치매라든지 뇌경색, 동맥경화, 협심증, 고지혈증 이런 걸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근데 금진오객도 단기요법이기 때문에 한 번 했다, 1년 내도록 좋아진다, 그건 아닙니다. 생활을 금진오객을 한 후에 잘 해야죠. 모든 게 평생 가는 건 없죠. 자, 왼쪽이 금진, 오른쪽이 오객. 여기서 그 의혈을 빼냅니다. 빼내고 나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변해야죠. 요것도 효과가 좋고요. 요거는 사실 한 지가 오래 안 됩니다. 2014년부터 해가지고 198명 정도 하겠습니다. 전립선 청소. 전립선은요, 우리가 전립선의 작용 크게 2가지. 소변 보는 거, 생식. 네, 이 2가지거든요. 생식에 작용하는 부위는 약물이 잘 접근을 못 합니다. 전립선 약을 먹어도 100의 어떤 그 약물을 먹었을 때, 성분을 먹었을 때 전립선에 도착하는 거는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도착이 안 돼요. 왜? 그 약물이 여기다 영향을 미치면은 정자가 기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에는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약물이 잘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잘 안 났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전립선 청소를 하느냐? 자, 무식하게 합니다. 한약재를 요도 끝을 통해 가지고 방광까지 잡아 넣습니다. 방광, 전립선, 요도를 꽉 채우고 20분 동안 놔둡니다. 그러고 빼내면요, 죽은 세포는 싹 씻겨 나오고, 죽은 세포, 시체들, 고름들, 뭐 이런 거, 염증 있는 거 싹 씻겨 나오고, 병든 세포, 비실비실한 세포 조직은 재생이 됩니다. 20, 30대가 그 전립선염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립선 청소를 한 번 할 때마다 정상의 호전도가 확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전립선 청소는 보통 우리가 평균 10회라 하거든요. 20, 30대는 평균 한 5회에서 7회. 40대 이후, 40대 정도는 한 평균 10회. 50대 이후부터는 10회가 좀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 세포가 회복하는 시간이 더딥니다. 전립선염,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이런 쪽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장청소요법. 장청소는 장 속에 있는 탁한 기운과 담음을 빼내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면서 피도 맑게 만들어주고 면역 기능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게 장청소요법인데,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피부 질환으로 인해 굉장히 가려워서 못 견딜 때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또 두드리기 이런 데 쓰면은 바로 적효가 납니다. 그러고 애들 열경기 할 적에 막 놀래죠. 이 장청소 시키면은 바로 까무러졌던 애가 깨어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청소도 아주 응급할 때 쓰는 거고, 다 쓰임새가 다르죠. 해독요법도. 장청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빨리 끝내고 장기 해독요법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이혜인 수녀님 아십니까? 네. 이혜인 수녀님이 시인으로 데뷔한 지가 꽤 돼요. 제가 대학교 초창기니까 한 79년도나 80년도, 81년도 요래 될 겁니다. 제가 처음 본 게 민들레 영토라는 시집인데, 저는 가톨릭 안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명동 성당은 이제 한 가봤는데, 그 밑에 성 바오로 서점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서 책을 먼저 빼본 게 민들레 영토인데, 어떻게 보니까 시가 너무 막 화려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면서 아주 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녀님이더라고. 또 수녀님 보니 수녀님 참 예쁘게 생기셨어요. 이 예인 수녀님 친구가 누구냐면은 가수 박인희라고 들어봤죠. 경남여고 독기동창이고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로 이분과 인연을 가졌는데, 며칠 전에 누가 보내준 시를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좋더라고. 장마철에 비도 오는데 딱 맞는 시예요. 제 목소리가 좀 별로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비도 오고 너도 오고 이혜인, 구름이 오래오래 참았다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리움인가 보지. 비를 기다리면서 아침부터 하늘을 올려다보고, 너를 기다리면서 아침부터 내내 창밖을 내다보던 보던 날, 맑게 젖은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을까? 친구야, 내 마음에 맺히는 기쁨의 빗방울 영롱한 진주로 키워 어느 날 다시 너에게 보내줄게. 시가 너무 예쁘죠? 지금 수녀님은 투병 생활을 한다고 들었는데, 암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경과는 상당히 좋으신가 봐요. 암 투병 한다는 소리를 벌써 오래전에 들었는데 한 5년? 7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암의 진행 속도도 굉장히 늦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은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라톤을 해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 마라톤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뛸 때는 설레이기도 하다가 한 5km, 10km 지점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숨이 가쁘고 고통스러워요. 그 5km, 10km 지점, 15km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그 이제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쏟아져서 아주 그 좋은 상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뭐 술을 먹었다든지 마약을 했을 때의 상태로 변한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즐깁니다. 뭔가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뛰어가면 내 인생이 쫙쫙 뻗어갈 것 같고, 이거 끝내고 나면 막걸리가 진짜 꿀같이 들어갈 것 같고, 이렇게 뛰다가 마의 35km 지점, 42.195가 마라톤 하는 거리입니다. 35, 37km가 마의 어떤 지점입니다. 그때 가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미쳤나 내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래 힘들이고 있나? 하기 싫어요. 그래 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고. 그 이제 지점이 지나고 이제 한 38km, 39km가 다 돼가면 내 이 속도 좀 내야 되겠는데 기록 좀 세야 되겠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가 막 달려요. 그래서 이 마라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좋아했는데 다른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요즘 한 몇 년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슬림한 몸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또 요 모습 또 다르죠? 오니까 좋아가지고 기가 없잖아요. 좋아가지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쟤가 합니다. 기가 뒤로 갔잖아요. 좋아가지고 강아지들은 좋으면 기를 뒤로 쫙 제끼죠. 자, 이제 마지막 중장기 해독요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됐다. 요거 땡큐. 자, 한방 중장기 해독요법. 요건 전신 해독요법이죠. 이게 우리가 그 대사 증후군과 난치병에 도전하는 한 방법입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효소 해독과 단식 요법의 결합입니다. 자, 효소라는 것은 생명이 창조되어서 유지가 되고 생명이 죽을 때까지 관여하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배터리, 우리가 시동 걸 때 배터리가 있어야 스파크가 일어나죠. 그래 엔진이 돌아가죠. 이 배터리에 해당되는 것이 효소고, 또 불로 치자면은 불쏘시개, 끄질라 하면 또 불쏘시개 넣어 키우고, 처음 시작할 때도 불쏘시개를 넣어야 돼요. 끄질라 하면 또 불쏘시개 넣어야 되죠. 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효소입니다. 효소는 크게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나뉘는데, 잠재효소를 통해서 이 대사효소가 소화효소가 될 수 있고 소화효소가 대사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재효소를 거쳐서. 그래서 효소는 일생 동안에 생산하는 효소의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효소를 낭비를 많이 하면 빨리 죽고 질병에 걸리고, 잘 절제해서 잘 쓰면은 오랫동안 사시면서 건강하게 사시고. 자, 요거 보면요. 소화효소가 이 전체 잠재효소 중에 소화효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대사효소가 적게 차지하면,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원래 가공하지 않은 음식, 자연식을 먹어야 됩니다. 생식을 먹어야 됩니다. 부성기 같은 거, 그죠? 근데 지금 화식, 기름에 튀기고 숯불에 굽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죠. 소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가공 음식들, 자,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밖에서 없는 음식들, 뭐 짜장면도 마찬가지고, 저도 짜장면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바깥에서 우리 양념을 해도 사갖고 또 양념하죠. 뭐 고기 양념 같은 거죠. 전부 첨가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맛을 내기 위한 첨가물, 색깔을 내기 위한 첨가물, 냄새를 내기 위한 첨가물. 그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천연물질입니까? 아닙니다. 화학물질입니다. 그 화학물질 분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기름진 육류, 이런 것들, 또 템푸라 같은 튀김 있죠. 탕수육.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내 여가지 맛있어요. 일단 있는 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아. 근데 자주 연달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먹게 돼서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가 돼야 겨우 소화가 될동말동합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소화가 일어나고,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효소의 낭비가 이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효소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절식을 하게 되고 단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 해독요법, 중장기 해독요법의 그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절식을 하고 단식을 하게 되면은 대사 효소가 이렇게 늘어나고 소화 효소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적게 들어가죠. 그럼 소화 효소가 적게 들어가면 이 소화 효소 나머지 남아 있는 소화 효소는 전부 대사 효소로 다 갑니다. 몸에서 대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단식 절식을 하게 되면은 하면서 발효한 약과 효소 복합물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은 대사 기능이 더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짧은 기간에 대사 효소가 활성화되고 기혈 장부가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일어나요? 연소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고기를 먹었을 때 당연히 에너지를 쓸 수 있겠죠. 에너지를 쓰는데 이 고기를 지금 끊어버린 상태다 말이에요. 단식 같으면. 끊으면은 소화 효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사 효소로 다 옮겨간다 그랬죠.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구합니까? 에너지는 몸속에서 구하는 겁니다. 자, 몸속에 있는 지방을 꺼내갖고 에너지화 시킵니다. 몸속에 있는 죽은 세포, 어혈, 찌꺼기 이런 걸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써버려요. 그래서 이걸 태울 때 뭐가 타느냐? 암 종양도 타고요. 우리 개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태워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난치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난치병, 대사성 질환이 치료가 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태우기만 하겠습니까? 세포 조직이 또 재생이 됩니다. 왜? 대사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태우기 때문에 바로 새 조직이 살아나죠. 오케이? 네. 자,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문제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토양이 굉장히 척박해져 있습니다. 유기농의 퍼센테이지는 1, 2%도 안 돼요. 대부분 우리가 논농사, 농사 지을 적에 비료 주고 농약 주고 그러고 하늘에서는 산성비가 내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유기농을 하면은 농약을 안 주고 비료를 안 주면은 지렁이가 흙을 먹고 지 똥을 배설물을 쌓아놓으면은 그게 굉장히 영양가가 많습니다. 이걸 미생물이 와서 먹어치웁니다. 미생물이 먹어치우면 뭐가 생산이 됩니까? 효소 물질들 이런 것들이 생산이 돼요. 그럼 그걸 식물들이 먹고 그 식물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미네랄, 비타민, 각종 효소들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합니다. 건강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더 건강했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토양이 산성화되어 버리고 지렁이가 살 수 없는 토양이 되다 보니까 식물도 덩치만 컸지 안에 있는 구성 비율은 부실해요. 옛날에 구성 비율이 한 100 같으면은 지금은 한 20, 30도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지. 왜? 여기 효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 섬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먹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거의 다 99%가 합성입니다. 천연 비타민은 상해버립니다. 방부제 안 넣으면 상해버려요. 근데 방부제 넣어도 별 효과가 없답니다. 그럼 이 비타민이나 영양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분해가 잘 안 됩니다.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식물에서 우리가 비타민이나 미네랄, 다른 효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바로 몸에 적용이 된다 말이에요. 대사 기능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거, 육식, 자, 닭하고 소하고 돼지를 많이 먹죠. 그거 옛날 키우듯이 그래 키웁니까? 우리 막 소 타고 가고 이랬는데 소가 막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돼지도 운막이 제법 커서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요즘 그래 안 키우죠. 닭은 최하 5만 마리에서 10만 마리입니다. 닭 그 양계장이 한 마리 병들면 어찌 돼요? 닭 다 죽습니다. 닭 사료 안에 뭐 들어있어요? 항생제가 들어있는데 항생제 종류를 한두 가지만 써도 될 걸 사실은 대여섯 가지 이랬습니다. 왜? 농약 파는 브로커가 와가지고 많이 쓰면 좋다 부추깁니다. 많이 써요. 그러고 단위를 1, 2단위만 써도 되는데 5, 6, 7단위까지 올라갑니다. 과잉이죠, 과잉. 그게 닭의 몸속에, 돼지의 몸속에. 또 우유는 우유 1년 내도록 그 젖소가 우유 생산하죠. 그럼 1년 내도록 가는 지금 임신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호르몬을 계속 투여해야 되겠죠. 그럼 1년 내도록 우유를 우리가 짜내면은 그 젖이 성하겠어요? 해지겠죠? 그럼 어찌 됩니까? 항생제 꼽아야죠, 항생제. 그런 우유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만 다 그렇습니다. 특히 공양식 농업을 하는 미국과 한국 그 위시한 이런 농업국이 아닌 나라 대부분 다 그래요. 유럽은 좀 많이 다릅니다. 유럽은 평원이거든요. 방목을 많이 해요. 유럽은. 특히 호주 같은데. 그래서 그런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에다가 개들이 돼지 같은 거 꼼짝 못합니다. 닭도 꼼짝 못하죠. 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돼지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활발한 동물입니다. 이 가다 놓으면 꼼짝 못하게 가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억수로 받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몸에 분비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우리가 다 먹게 되죠. 그럼 육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중금속, 나쁜 노폐물 이런 건 지방에 다 갇혀 있거든요. 고기는 기름기가 있는 데가 맛있죠. 마블링이 있는 데가. 기름기 있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네. 되도록이면 살코기를 먹는 게 좋겠죠.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소화 효소를 많이 쓰게 되면은 대사 효소가 모자라서 대사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성 증후군, 대사증후군, 대사성 질환 이런 게 온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게 전부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가 안 되면 복부 비만이 생기죠. 여기서 대사장애가 나타나고 대사증후군, 대사성 질환 이런 것들이 질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공기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호흡기가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거 문제죠. 그 다음에 피부, 화장품도 뭐 먹는 화장품이다 해서 막 이러는데 푸드 뭐 이래가지고 화장품 그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 화장품도 사실은 공해입니다. 많이 화장하는 거 안 좋아요. 심지어는 우리 자외선 차단제 있죠. 그게 몸에 안 좋다는 연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말고 여름이나 뭐 볕이 셀 때는 이거 창 있는 자외선 차단하는 창을 갖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단식과 효소 해독 단식의 차이. 단식의 장점은 뭡니까? 고기를 딱 끊으면은 소화 효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남는 소화 효소가 대사 효소로 가서 몸의 대사 기능이 활발해진다. 그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몸에서 물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물 단식을 하면은 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나 뭐 이런 걸 꺼내가 쓰기 때문에 체단백이 감소가 오고 근육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마르면은 요요 현상이 와요. 단식 끝내고 나면 확 무어가지고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근육이 마르고 영양을 태워버리면 무기력해지고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단식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폐가 뭐냐, 골다공증, 칼슘이 빠져나가고 영양실조를 유발할 수 있고 면역 기능을 키우기 위해서 단식을 한 것 같으면은 이건 면역 기능이 더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단식의 피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이걸 철저하게 고정해서 보완한 게 이제 효소를, 복합 효소를 먹으면서 또 우리 그 발효 한약을 먹으면서 하면은, 자, 발효 한약은 한약을 발효균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다닌 겁니다. 왜 그래 하느냐? 분자를 갖다 훨씬 효소가 잘게 잘라주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됩니다. 흡수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효과를 보면 기와 혈을 한약이 기와 혈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약을 쓰는 거죠. 기운이 없는 사람은 기운이 내야 되고, 기운이 나야지 대사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면서 몸에 질환을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그죠? 피가 뻑뻑한 놈은 맑게 만들어줘야 될 거고.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장부, 간신, 비폐신, 이 장부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면은 질병이 안 오죠. 장수할 수 있고, 또 장부 기능이 튼튼하면은 와 있는 질병도 치료가 빨리 됩니다. 복합 효소, 효소 복합물을 먹게 되면은 이 활성이 효소가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들어있고,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에너지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 포도당, 이거 전부 다 발효시켜서 3차 발효까지, 우리가 야구르트에서 코팅돼 있다죠. 그 2차 발효한 겁니다. 그래서 장까지 내려간다 하잖아요. 이거 3차 발효한 거거든요. 3차 발효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오더라도 그 물질에 의해서 효소가 죽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가서
용해돼야 될 때 용해되면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게 3차 효소 발효입니다. 3차 효소 발효한 게 효소 복합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절식 내지는 단식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소화효소가 최소화되고 대사효소가 극대화되면서 자기분해는 뭐라 했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곡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몸에 있는 불순물, 쓰레기 다 태운다 있죠. 그 쓰레기 중에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암 종양도 있고 그 다음에 어혈도 있고 고름도 있고 개실, 위장이나 대장에 개실 같은 게 있죠. 그런 거 다 태워줍니다. 그래서 세포를 재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자, 요거 아까 다 설명드렸다, 그죠? 자기 분해 극대화,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요 보이소? 병든 세포, 죽은 세포, 종기, 종양, 혹, 고름, 어혈, 개실, 세균 등을 분해시켜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사용한다. 명현현상. 자, 불을 떼면 연기가 나죠. 연기 나는 게 이게 명현현상입니다. 연기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연기 납니까? 그거는 잘못된 연료를 썼을 때 그렇지. 좋은 연료를 쓰면은 연기가 좀 나다가 사그라지죠. 명현현상과 부작용의 차이는 뭐냐? 부작용은 끝까지 나가지고 나중에 몸을 해롭게 만드는 게 부작용이고, 명현현상은 현상이 일어났다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명현현상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이제 연기가 난단 말은 독소를 배출시킨단 말이죠. 그죠? 명현현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왜? 몸속에 그만큼 독소가 많다는 겁니다. 두통도 있을 수 있고 현기증, 나른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효소 해독 단식을 할 적에 나른하다 해가지고 누우면 안 돼요. 다시 활동을 좀 하고 운동을 좀 하면은 효소가 대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개운해집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효소 해독을 할 수 있고 혈뇨 요탁 이 해독을 할 적에 소변에서 피 나온다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시 그렇습니다. 잠시 혈관에 염증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방광이나 요도 쪽에 병든 혈관이 있었다든지 뭐 염증이 있었으면은 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전립선 청소할 때도 10명 중에 한 2~3명은 전립선 청소하고 난 후에 피가 벌겋게 소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절대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거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설사에도 혈변이 나올 수 있고 발열, 부종, 오심, 구토, 피부 발진.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겠다. 이러면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아야 되죠. 끄떡끄떡 하셨죠? 아니죠. 아까 장 청소하면은 가려움 싹 없어진다 했잖아. 예. 그 가렵다고 항히스타민제 맞고 스테로이드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방 치료를 할 때는 변화가 생겼을 때 한의사들한테 문의를 해야지. 그러고 이 통증이 아주 심한 부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통증은 분명히 옛날에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다거나 안 그러면 술 먹고 가다가 엉덩이에 빠져 발목을 접쳤다거나 그 아팠던 부위가 이 효소 해독을 할 적에 심하게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건 회복을 하려고 하는 징조입니다. 그 찢어진 조직, 군살 이런 것도 태워버려요. 효소 해독 단식은 시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각각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을 달리 해줘요. 자, 준비 기간이 한 5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고 본 단식이 10일, 20일, 30일. 30일 정도 하시는 분은 암이라든지 당뇨가 심해도 굉장히 심한 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식 기간은 5일 해놨는데 만약에 30일 단식을 했으면 보식 기간도 늘어날 겁니다. 정상 식사 해놨지만 정상 식사도 하루 2끼 먹으면서 1끼 정도는 효소식으로 해주는 게 좋고, 또 벌써 이 기간이 한 달이나 한 달 넘게 이 기간을 가지게 되면은 위장이 용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던 사람도 그래 많이 안 땡겨요. 그러고 이 효소 해독 단식을 할 때는 절실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병을 나서야 되겠다. 약약을 끊고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몸무게가 120kg 나가는데 내 적어도 80kg까지는 빼야 안 되겠나. 이 배가 이래 나오고 면적감은 다 떨어지고, 응? 젊은 사람 말입니다. 또 연세 드신 분은 배가 나와서 숨이 차요. 등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해서 정말 그 먹는 유혹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중간에 뭐 지무 보고 이러면 효과가 그만큼 반박됩니다. 반감됩니다. 네, 좀 사투리가 좀 무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에는 보면은 준비 기간 동안 5일 정도는 하루에 한 끼 먹는 수가 있고 하루에 2끼 먹을 수가 있는데 2끼 먹을 때는 2분의 1 분량 정도로 해서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적게 먹을 때는 그 좀 많이 출출하면은 샐러드 있죠. 야채 이런 거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샐러드 해 먹을 때 마요네즈를 치면 맛있겠죠? 안 되죠? 마요네즈 치지 말고 그냥 잘 드시는 분은 생으로 드셔도 되고 잘 못 드시는 분은 토마토 같은 거 간다든지 토마토를 직접 삶아가지고 케찹을 만들어서 해 먹어도 좋고 매실 달짝지근한 거 넣으면 좋겠죠? 안 됩니다. 단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샐러드 할 때는 올리브유 한 방울에 뭐 식초 한 방울 이라든지 아니면 토마토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섞어가 먹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요때부터 효소복합물과 발효한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식까지 쓰기 시작하고요. 정상 식사 때도 심한 분들은 써야 됩니다. 본 기간은 열흘, 20일, 30일인데 보통 열흘입니다. 이 본 기간에도 못 참아서 1일 1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그만큼 해독 효과가 더디고 늦습니다. 체중도 늦게 빠지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 열흘 정도는 본격적인 수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안 합니다. 왜? 효소를 먹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고 특히 일상생활 저는 진료도 다 합니다. 그렇게 안 힘들어요. 잠시 일렀는데 조금 어지럽다, 조금 나른하다 이런 또 좀 걸으면 또 괜찮아요. 자, 보식 기간에는 아까 야채젓, 샐러드 이런 거 권장한다 그랬죠. 이것도 1일 1식이나 1일 2식. 그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한 달 만에 이게 끝나겠습니까? 암 환자는 보통 6개월, 1년, 2년까지 갑니다. 근데 똑같이 이래 계속 안 합니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래 했다가 또 완화시켰다가 또 한 2달 만에 또 완전 그 단식을 또 시키면서 했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식사 때는 여러분들 푸른잎 채소가 억수로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푸른잎 채소 많이 드세요. 그렇다고 살코기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해야 됩니다. 단백질은 버섯에서도 섭취하시고 기름기 없는 살코기에서도 섭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고 발효식품. 우리나라 음식 유명한 게 발효 음식이죠. 김치, 또 된장, 청국장, 또 고추장, 그죠? 그 다음에 동치미가 상당히 해독에 좋습니다. 동치미 국물을 따뜻한 물하고 같이 먹으면은 해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웬만큼 나른하고 머리 아프고 뭐 피가 탁하다든지 이런데 꾸준히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발효식품을 많이 드시라. 그리고 이 효소 해독 단식을 할 때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해독 단식은. 운동을 해야 몸이 안 피곤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예. 그러고 이거 해독 단식할 때 근육 별로 안 빠집니다. 지방하고 찌꺼기만 태운데 있죠. 근육 별로 안 빠집니다. 운동하면 근육이 더 생기고, 뭡니까 이거? 팩 생깁니다. 연세 드셔도 생깁니다. 그러고 이거는 좀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니까, 자, 냉장고에서 고깃거리를 다 치우고 인스턴트 다 치워야 됩니다. 빵, 과자 다 치워야 됩니다.
봄에는 먹고 싶죠? 다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그런 그 마트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러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부는. 그죠?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왜요? 모르고 입에 들어가잖아요. 마스크에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부들은 직접 음식을 대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이거는 평생 하는 거 아니죠. 자, 한 달에서 오래 하면은 6개월, 1년, 2년까지 단축된 거죠. 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식욕의 유혹을